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고객들이 좋아하는 공간은 컬러부터 다르다 강의를 맡은 GBG 컬러인의 유서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컬러 테라피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목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컬러 테라피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과 컬러의 만남, 세 번째 심리치료에 활용하는 컬러 테라피, 네 번째 고객의 마음을 알아봐주는 컬러 사용법 해서 컬러 테라피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컬러는 빛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진행하면서 컬러 테라피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공간도 있지만 내부 공간, 내 마음의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다 사업을 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너무 소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공간도 되게 중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접목시켜서 공간과 컬러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이 컬러가 심리 치료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 힘든 이런 시국에 뭔가 사업을 하면서 뭔가 상황에 주변 상황에 좀 이끌리는 어떤 그러할 때 내 마음가짐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마음을 알아봐주는 컬러 사용법인데, 일단은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또 인생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행복하려고 사업장을 열고 자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대표님들 마음도 열고 따뜻하고 뭔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의 오늘 팁을 조금 제공해서 오늘 이 시간이 힐링의 시간이 되고 조금 위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컬러가 보이시죠? 11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하나씩 말씀을 해드릴게요. 옐로우, 오렌지, 마젠타, 바이올렛, 터콰이즈, 핑크, 블루, 골드, 그린, 레드, 로얄 블루, 이렇게 11가지의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 테라피는 그냥 저렇게 추상적인 어떤 색을 보고 이게 뭐 그냥 심리에 적용하는 뭐 MBTI나 이런 거랑 비슷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컬러 빛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가 있듯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 인간, 동물 포함해서 살아 숨쉬는 이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컬러를 한번 골라보세요. 그래서 제가 컬러를 하나하나 설명할 때 나는 옐로우인데 옐로우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나는 핑크인데 나는 핑크를 골랐는데 핑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를 봤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되게 밝아 보이고 되게 잘 웃네, 되게 밝아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조금 우울해 보이네, 힘든 일 있나, 저 사람은 좀 어둡다, 저 사람 화가 나 있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에너지를 서로가 읽고 있어요. 근데 그냥 막연했던 거죠. 그런 막연했던 외부적인 어떤 에너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읽어드릴 수 있는 게 컬러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부적인,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읽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어떤 에너지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으세요. 실질적으로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컬러로 많은 상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 하시는 여러분들,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겹고 좀 막막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도 코리아라고 조금 이제 희망적인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공감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컬러 테라피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있듯이 우리 마음은 진실이고 진실은 우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소리,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못 알아봐 주니까 너무 화가 나죠. 보통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남들도 못 알아봐 주지만 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막 뭔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마음에도 통역이 필요한 거죠. 그 마음의 통역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자존감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쵸? 자존감이라는 거는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이고 나를 대우해주는 마음인데,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은 부모님이 이렇게 보면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해라, 사회생활할 때 솔선수범해라, 나가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타인한테 잘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 때문에 나라는 거를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낮아요. 그런 프로테지의 어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자존감이 전 세계에서 좀 가장 좀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정말 남한테 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제일 첫 번째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나를 뭐 이렇게 좋아하면 이기적이고 나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모든 건 내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좀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려고 하면 나를 알아야 되겠죠. 저 이름은 유서연이고요. 저의 나이가 40대 후반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부터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어느 대학을 가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몇 살에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 된다. 너무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에요.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내 생각은 없어. 안전한 걸로 가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찾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바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 너무 바빴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겠지만 이러한 도구와 나를 찾는 어떤 나를 사랑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나를 찾기 좀 스피디하게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컬러라는 도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을 통역을 해주고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나의 재능은 뭐지? 나를 찾고 나를 좀 위로해 주는 거야. 20살, 30살, 40살, 저도 40대 이후지만 정말 남한테 너무 잘해요. 힘들다고 하면 막 누가 친구가 전화해서 힘들대. 그럼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래 뭐가 힘들어 막 이렇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위로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남들 먼저, 가족 먼저, 내 자식 먼저, 내 부모 먼저 막 이렇게 되니까 정말 나라는 존재 점점 뒷전으로 가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정말 존중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건 맛있는 걸 먹고 뭐 좋은 여행을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주고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사업장을 다 운영하고 계시지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했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걸 한 거거든요.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이 행복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고 뭔가 필요한 거 사람들이 많은 고객님들이 필요로 하는 걸 내가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눈치를 보고 쫄고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사람들한테 정말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왕이면 좋은 종목을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작게나마 이렇게 자영업을 시작을 하는 건데 하면서 너무 막 고객들한테 이끌려가고 사람들한테 이끌려가고 혼자는 정말 김치 밥 말아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는 시간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자영업을 되게 오래 했어요. 정말 20년, 15년? 15년이 넘게 저도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한테만 맞추기에 바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들을 위해서 살고 뭘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아침에 눈 뜨고 밥을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네.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족이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역시나 공허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허망했어요. 네. 배부른 소리라고 누구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돈은 어쨌든 우리가 벌어야 돼요. 근데 이왕이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우선인 상태에서 돈을 벌자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가게든 큰 가게든 할 수 있는 힘이 나요. 내가 힘든데 내 힘이 없어서 어깨는 천근만근이고 몸은 너무나 힘든데 막 몸을 질질 끌고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곤욕이었고, 이렇게 제가 어떻게 잘 아냐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들 소상공인 여러분들 열심히 살려고 작은 가게라도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저도 깊이 사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우선이고 여러분을 먼저 챙겼으면 좋겠어요. 왜? 이 일을 할 때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하나씩 한번 좀 패턴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컬러를 통해서 나를 찾고 나를 이해하는 가정,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안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도 조금 더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요? 자존감과 자신감이 붙어야 세상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나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쫄 필요 없잖아요. 두려움에 치이고 뭔가 불안함에 치이고 맨날 불안함과 두려움에 쌓여서 지낼 수 없잖아요. 이제는 좀 뭔가 자신감을 찾고 뭔가 나로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제가 요즘에 좀 좋아하는 게 나로서 살아가는 거, 나답게 사는 거.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지금 막상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조금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람은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육체는 몸이고, 그쵸? 정신은 생각과 마음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생각과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육체는 집이라고 하고요. 내 집의 주인은 여기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생각은 손님이에요. 손님. 그래서 이때 또 떠오르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는 생각의 주인인가? 나는 생각의 노예인가? 그러면 그 생각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육체가 집이라고 했을 때 아까 주인이 이거라 그랬죠. 생각은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물음표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어떤 자영업을 했을까? 컬러 테라피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무엇일까? 그럴까? 추측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바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말할 때 생각은 구름 같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구름이 저기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 가서 구름을 헤쳐보면 구름 갖고 와봐. 구름 저기 있잖아. 갖고 와봐. 그러면 구름은 어때요?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생각은 사라지는 건데 생각을 저희가 부여잡고 있죠. 잡고 있어요. 잡고 있으면 생각이 깊이가 생겨요. 깊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면 생각이 늪에 빠지게 되죠. 근데 생각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인 건 무엇일까요? 바로 육체와 정신에서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마음은 느낌표예요. 제가 오늘 이 촬영장에 오니까 이곳이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뭔가 따뜻하고 되게 밝고 뭔가 온화한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갑게 되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이렇게 편안하다, 시원하다, 여유롭다, 달다, 쓰다, 맛있다, 이렇게 느낌이에요. 느낌 중심. 마음은 항상 느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느낌표. 그래서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라멜 마키아토를 맛있는 단 거를 먹으면서 물어보죠. 이 맛이 어때? 그러면 달아. 그쵸? 그럼 그거는 그냥 사실인 거죠. 단 거를 쓴다고 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은 항상 여러분 안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나는 누구고 난 이걸 하고 싶어. 그래서 마음이 여기인데 그 마음의 컬러가 바로 그린이란 컬러거든요. 조금 이따 이제 볼 건데 그린 컬러는 항상 여러분한테 뭐죠? 또 신호등에서 그린은 고잖아요. 그쵸? 우리 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 그린 색깔 나오면 고 가자 이거잖아. 그렇게 항상 마음은 원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어. 신호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보내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자꾸 무시하고 생각을 따라가요. 이성을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가고 현실을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가짜의 나가 형성이 되고 진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육체라는 거는 살과 뼈와 근육과 피와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실 내부 장기와 이게 육체인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거는 육체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실체고 마음이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것만 알아가셔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 생각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마음에 집중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쵸? 마음이 항상 불편해. 그쵸?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할 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지 행복해요. 그리고 행복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행복해. 나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행복은 행복하다. 편안하다. 좋다. 너무 좋다. 그런 게 바로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차이인지? 바로 이 느낌이 정말 굉장히 여러분한테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몸을 이끄는 것도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그 집을 관리하는 것도 주인이고 앞으로는 생각은 손님이라는 거. 이 손님이 와서 내 집을 곰팡이를 내고 내 집을 흔들어뜨리고 그쵸?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닌 것이 저희는 전세나 월세를 준 적이 없죠. 바로 내 마음이 내 주인인 거예요. 오늘 그것만 알아가셔도 굉장히 크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많이 했고 이제부터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까 컬러를 고르셨나요? 그래서 레드 컬러부터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레드 컬러는 우리가 인체에 다 컬러가 있어요. 차크라라고 해요. 그래서 안쪽에 이거는 논문으로 다 발표가 됐고 생체학적으로 봤을 때 진짜 인간을 움직이는 거는 이 수레바퀴 같은 에너지 센터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 센터가 이렇게 돌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11가지 컬러가 이렇게 도는데 돌았을 때 뭔가 말랑말랑하고 활성화가 돼요. 근데 이게 돌지 않으면 비활성화가 되면 얘가 점점 천천히 돌다가 안 돌아요. 안 돌으면 어떻게 그냥 몸이 수축이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안 좋다는 게 뭐냐면 얘가 안 돌아요. 비활성화. 비활성화 되면 안 돌고 수축이 되면서 어떻게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딱딱한 게 뭐죠? 보통 대표적인 게 종양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수축되고 긴장되고 몸이 단단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차크라가 비활성화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태양이 있고 그림자가 있잖아요. 제가 GBG 컬러인이거든요. GBG. 굿, 배드, 굿이거든요. 좋은 것도 나고 안 좋은 것도 나야. 그래서 나는 그냥 굿이야. 좋은 거, 안 좋은 거. 태양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뭐가 없어요. 좋다, 나쁘다가 사실은 인생은. 그 안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는 유서인이라는 하나가 된 거지 좋은 면만 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왜냐면 태양이 있을 때 햇빛에서 막 뜨겁게 놀다가 그늘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 햇빛에서만 계속 밝고 좋다고 놀면 너무나 따갑고 너무나 목마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늘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늘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키워드나 사람엔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여기 컬러 키워드에도 보면 부정과 긍정이 있어요. 근데 부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부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의 공식 같은 거를 알고 하면 좋은데 아까 근데 부정을 계속 쓰면 안 되겠죠. 부정이 있어서 내가 성장을 하고 고통이 있어야 성장을 하듯이 하는 거지만 계속 쓰다 보면 왜 이 수레바퀴가 비활성화 되니까 내 몸이 딱딱해지고 내 몸이 굳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레드 형들, 아까 레드 고르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레드는 열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자영업을 하고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은 레드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팔다리, 이렇게 접힌 부분, 그리고 다리 부분. 인간이 팔다리를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자리가 팔다리 자리거든요. 내가 자영업, 뭔가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럼 뭘로 시작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레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레드예요. 레드는 용기가 있고 추진력이 있고 도전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내 사업을 해보겠다.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은 직장 다녀요. 그냥 이렇게 뭔가 안전한 거를 좀 추구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용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정적이고 행동력 있고 자신감 있고 용기를 가진 거야. 내가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레드들은 뭔가 어디서나 움직이려고 해요.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만큼 물질로서 변환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열심히 살아서 너무 잘한다. 대단하다 하고 칭찬을 받으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한 것만큼의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생겨서 내가 원한 것만큼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럴 때 비활성화가 되는 건데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레드는 강력하거든요, 힘이. 그런 것만큼 강력한 화나 강력한 분노나 강력한 두려움이나 강력한 불안감에 빠질 수가 있어.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뭔가 안 하고 걱정되는 거. 내가 한 것만큼 결과물이 안 되고 실패하고 뭔가 내가 실망을 했어. 그러면 좌절을 해요. 그러면 그때 생기는 게 바로 화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화가 나 있거나 분노가 나 있다면 조금 어차피 우리가 사업장을 하기로 했고 오픈을 했어. 문을 닫을 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움직여보고 행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어떤 하나의 방편이다. 왜? 비활성화된 거를 활성화시키면 얘가 살아나거든요. 팔다리. 예. 뭐든지 실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렌지 컬러 고르신 분들은 사교성과 영업력과 비즈니스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좋아하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다루는 일이 좋아. 사람과 같이 하는 일이 좋아. 이러니까 오렌지 컬러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렌지 안에 레드가 있다는 사실. 예. 그래서 능숙능란하고 유머러스하고 어디서나 비타민 C 같은 존재예요. 재치가 있고 활력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 좋아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 화려해 보이는 거는 화려해 보이잖아요. 근데 분위기 메이커고 즐거운 게 좋다 보니까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게 싫어. 그래서 생긴 것도 화려해요. 좀 약간 오렌지 유형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저 사람 좀 화려하다. 옷도 화려하게 입네 이러는데 그 화려함 안에 약간의 슬픔이 담겨 있다는 거. 컬러 상담하다 보면 그렇게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오렌지 컬러의 어떤 유형분들은 되게 공감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컬러에 대한 건 뒤에서 또 시간이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은 간단하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렌지 유형은 그렇게 좀 사교성이 좋은 사람, 영업 능력이 좋아요. 사람들 어울리는 거 좋고. 옐로우는 밝아요. 긍정적이고 천진난만하고 어린아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는 여기 태양신경총 자리인데 얼레 본래의 나, 자아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태어난 거고 뭔가 내가 희망을 가질 때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빛이에요. 내 마음이 어두울 때 희망의 빛이 그게 뭐냐면 희망의 빛이 뭐냐면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 내가 나로서 살아갈 때 정말 나답게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는 거 옐로우는 제일 싫어요. 예. 눈치 보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위장장애, 소화기장애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내가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이제 왜냐면 거기 활성화, 수레바퀴가 거기서 안 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옐로우를 쓰려고 할 때 정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나는 당당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위가 또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고 옐로우 고르신 분들은 조금 긍정적이고 조금 행복한 거의 삶을 원하고 좀 천진난만하게 좀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를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린형들은 마음의 여유, 공간, 아까 진실된 거,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 뭔가 진실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좀 우유부단해지고 결정장애, 요즘에 자랑같이 얘기하시는데 결정장애, 선택장애 이런 것들이 그린의 에너지를 잘 못 썼기 때문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쓰면 결정장애가 와요. 우유부단해져요. 왜? 네가 이 마음의 진실이 내가 신호를 보냈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넌 답답해야 돼. 그리고 너는 우유부단해. 넌 여기 왜냐면 길과 방향성, 선택, 의사결정, 공감 이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자꾸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고 뭔가 결정장애, 선택장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랑이 진짜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저 그린 안에 옐로우가 들어있어요. 믹싱 컬러라서. 지금은 간단하게. 그린 형들은 좀 진실을 추구하는 형들이고요. 이해와 공감을 잘 하시는 형, 그 마음형이에요. 정이 많고 의리가 많습니다. 그린 형들 계세요? 네. 그 다음에 블루 컬러. 블루 컬러는 이제 요거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고요. 이 지금 키워드가 있다가 공간. 지금 마음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있지만 산소와 공기와 이런 게 있어 공간의 공자도 그런 공자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좋으려고 꾸며지는 게 공간이에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게 공기고 산소고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마음의 공간이고 나예요. 내가 어떤 걸 좋게 제공을 받으려고 공간이라는 게 있는 거라서 여러분이 있는 마음의 공간, 내가 자는 곳, 나의 집 이런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집을 공간을 꾸밀 때는 좀 휴식이 되는 공간으로 꾸미는 게 좋아요. 휴식이 되고 내가 집에서 쉼을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됐을 때 그런 쉼이 없으면 우리가 계속 삶을 지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블루 컬러는 열정적이고 행동력 있고 그 다음에 자신감 있고, 블루 컬러는 그거 아니에요. 책임감. 여기 잘못 나와 있네요. 책임감과 믿음과 신뢰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센터예요. 여기 목. 그래서 블루 컬러를 가진 재능들은 이제 사람을 설득을 잘하고 이해를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소통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불통을 못 참아요. 그래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 좀 답답해요. 내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거나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 말만 자꾸 나한테 들으라고 할 때, 일방적으로 남의 얘기를 들으라고 할 때, 그래서 명령하고 막 터치받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블루는. 왜냐면 블루는 워낙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컬러거든요. 근데 막 거기다 명령하고 이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블루는 회사에서 되게 좋아요. 책임감이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뭐 자영업을 하시면서 뭔가 파트너들을 구할 때 블루의 성향을 고르시거나, 여자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남편감으로 블루의 성향 굉장히 좋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그 바르게 행동해요. 바르게. 그 틀을 벗어나지가 않고, 그래서 약간 보수적이어 보일 수 있습니다. 로얄 블루 컬러는 이렇게 머리 에너지거든요. 지금 여기 뭐 앞에 이렇게 피디님도 계시고 여기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의 에너지. 그래서 뭔가를 설계하고 뭔가 기획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생각이 되게 머리가 좋아요. 생각을 뛰어나고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도 머리 에너지 많이 쓰시고요. 유형으로 봤을 때 우리 안에는 다 로얄 블루가 있지만 직업군으로 봤을 때 좀 머리 쓰는 에너지들, 머리 쓰는 어떤 직업군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자칫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늪에, 머리가 좋아서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늪에 빠지기가 아주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단순하고 심플해질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 옐로우를 좀 쓰는 게 좋긴 해요. 나만 생각하고, 옐로우는 단순하고 심플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로얄 블루는 이렇게 색깔이 깊이가 있다 보니까 바닷속도 깊은 바다거든요. 그래서 로얄 블루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 참 마음이 깊어. 저 사람 참 생각이 깊어. 그리고 옷도 약간 그런 색깔을 입어요. 깊이 있는 색깔들. 그래서 고급스러워요. 사람이. 생각이 깊으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블루는 말을 조금 이제 막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로얄 블루는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하는, 머리가 좋으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믹싱 컬러예요. 세 가지 컬러가 믹싱되어 있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로얄 블루는 직관력이 되게 좋고 머리가 되게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뭔가 머리 쓰는 일들을, 컴퓨터 능력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되게 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할 때도, 자영업 하실 때도 뭔가 직관력이 좋아야 돼요. 앞을 내다보는 능력, 예지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겠다,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되겠다,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머리 발달형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실 때 되게 좋은 로얄 블루 컬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렛 컬러는 이렇게 정수리 부분이거든요. 정수리 부분이라서 이렇게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 통찰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사람들의 위로 위안을 잘해줘요. 그래서 보통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남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나도, 그리고 평상시에 솔선수범, 겸손하고 솔선수범하고 뭔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휴지가 있으면 먼저 죽고 먼저 뭔가 알아서 일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바이올렛 성향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들은 되게 외로워요. 왜냐면 남들은 나한테 와서 기대는데 나는 기댈 데가 없어요, 막상. 솔선수범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이 따라요. 사람이 따르는데 그들을 통솔하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정작 집에 가면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그래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런 분들이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렛은 여기 컬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따 공간에 대해서도 할 건데, 이게 또 비슷하게 컬러 심리이기 때문에 공간도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때 제가 또 약간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핑크 컬러는 받아주고 들어주고 안아주는 컬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컬러, 그리고 여성스러움을 상징해요. 그래서 왜 여자들, 아이들 방에 보면 공주풍의 어떤 핑크 색깔 옷도 많이 입히고, 그 다음에 예쁘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러블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뭔가 사랑을 해주면서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컬러거든요. 그리고 핑크 컬러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수용이에요. 그래서 뭔가 남들한테 내가 피해 끼치지 않고 이 상황을 조금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잘 수용해요. 좀 받아들이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들이 약간 핑크의 성향이 있고, 남자도 핑크의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리로는 자궁자리에 있거든요. 네. 골드 컬러는
배움의 컬러거든요. 배우고, 익히고, 그 다음에 티처.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남들한테 알려줬을 때 행복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남들한테 알려주고 뭔가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나의 가치가 중요해요. 통장에 있는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산인 거예요. 금.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골드 컬러를 하시면 골드 컬러로 뭔가 인테리어를 하실 때 사람들이 돈을 잘 써요. 왜냐면 그 금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 자산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익숙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을 또 특히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골드 컬러는 금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금값은 떨어지지가 않죠. 나는 나의 가치를 금처럼 소중하게 이렇게 뭔가 금처럼 귀하게 여기겠다. 그래서 배우고 익혀서 남을 알려주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나의 영향력을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나의 가치를 바라고 그 다음에 뭔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골드 컬러를 많이 쓰는데 골드 컬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뭔가 자꾸 열심히 뭔가를 배울 때 자기가 좀 행복함을 느껴요. 근데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누구한테 알려줘야지.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거 누구한테 알려줘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골드 컬러의 어떤 차크라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 직업군으로 선생님이 많거든요. 그리고 딱 봐도 이 사람은 뭔가 선생님 같다. 뭐 남한테 알려주는 걸 좋아한다. 이런 또 이미지 어떤 에너지 컬러가 있습니다. 터콰이즈 컬러는 그러니까 좀 뭔가 자유스러운 컬러거든요. 자유를 부르짖고 억압받고 강제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하늘을 헐헐 날아가는 새인데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시고 지금 우리 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얽매일 때 굉장히 답답해해요. 이 터콰이즈는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한 곳에 얽매여서 그것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면 창조와 스티브 잡스 바틀이에요. 스티브 잡스 바틀이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창조와 아이디어가 있거든. 창조와 아이디어가 있어서요. 밖에서 뭔가 신나게 놀 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좋은 생각들이 뭔가 내가 자유로울 때 떠오르는데 억압받고 뭔가 강압적으로 뭔가 시켜서 하는 거, 정말 뭔가 남이 해야 돼서 하는 거를, 그리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억압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새장에 새를 가두면 새가 싫어하듯이 우리 안에는 이렇게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구속된 거를 싫어하죠. 근데 보통 20, 30대 남자분들이 많이 쓰는 컬러, 이렇게 자유를 좀 부르짖고 창조와 아이디어를 내려면 조금 뭔가 자유스러워야 돼요. 학교나 뭐 어디서나 좀 자유스럽게 행동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뒤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젠타 컬러는 여러분이 다 관심 있는 거. 부의 실현이에요. 뭔가 돈을 벌고 싶으시죠? 성공을 하고 싶고 내가 조금만 자영업을 해서 프랜차이즈까지 가고 싶고 내가 뭔가 남들한테 기여를 하고 싶고 부를 실현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이올렛하고 레드가 우리 인체에는 없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라 성공은 꿈이 이루어지는 컬러거든요. 여러분 다 꿈을 꾸시죠? 저도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는 컬러예요. 꿈을 꾸고 그거를 이루어내는 컬러. 여러분들이 이미 이루기 시작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을 했고 스타트를 했고 그 시작한 거를 잘 이루어내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은 막 거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꿈꾸던 거 그런 거를 이루었을 때 감사를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이 선물이라고 느끼고 뭔가 풍요로움을 가지는 컬러 키워드가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젠타 컬러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도 마젠타 컬러 하시면 네, 되게 좋아요. 사람의 심리적으로도 봤을 때. 그래서 아까 급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가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가운데 자리. 그래서 급소예요. 때리면 죽는 자리. 그 자리에 왜냐면 이 빛이 꺼지면 죽어요. 사실은 급소라는 말 대신에 이 차크라가 이 안에서 살아서 숨쉬어서 불빛이 지금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돌고 있는 건데 그곳이 꺼질 때 사람은 생명이 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리 자리를 보면 이 자리예요. 이거는 뭐 명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차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거고요.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 차크라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차크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던 거고요. 이 차크라 안에 빛을 우리가 꺼내서 볼 수 있다는 거를 그게 컬러라는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그동안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컬러는 그냥 맹목적인 어떤 그런 보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과 컬러의 만남에서 공간이 주는 고객 심리 활용법과
공간에서의 색채는 다양한 감정을 갖는다. 컬러 테라피로 공간과 보다 개성 넘치고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 심리 적응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테마만 가지고 왔고요. 공간은 사실은 우리 주체자인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사실 주인공이 중요해요. 인생의 드라마, 영화의 드라마,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건 여러분이 첫 번째 고객이세요. 나를 잘 섬겨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컨디션, 내 머리, 내 모든 것에서 나오는 게 나의 사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여러분이라는 거. 여러분 마음, 여러분 몸 정말 아끼고 사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부 고객, 나와 파트너, 요리를 하시는 분, 같이 일하시는 분, 아내 또는 남편 이런 분들과 같이 했을 때 그게 내부 고객이 되는 거고, 바로 세 번째 외부 고객이 바로 그 고객님이 되는 거예요. 그 외부 고객님들이 왔을 때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공간이라는 거는 누가 제일 머물죠? 내가 많이 머물잖아요. 그래서 공간 활용법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컬러가 있어요. 사실은 나는 레드를 너무 싫어하고 거부감이 느끼는데 레드로 인테리어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공간은 내가 있기에 가장 편한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루의 공간으로 했을 때 좀 집중이 좋고요.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블루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하늘이 블루죠. 그 다음에 바다. 그쵸? 바다를 가면 청량감이 있고 시원하고 속이 뻥 뚫린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안정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뭔가 시원시원하죠. 그런 것처럼 뭔가 시원시원하고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 좋아요. 그래서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블루 컬러는 또 음식의 맛을 이렇게 식욕을 저하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블루 컬러는 공간하고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마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오렌지나 옐로우나 레드나 이렇게 뭔가 떡볶이 먹고 매운 거 먹으면 이렇게 침 돌고 식욕이 왕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따뜻한 톤의 컬러가 맞고요. 카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구점이나 이런 어떤 블루의 공간, 넓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고 뭔가 그런 어떤 사람들이 뭔가 약간 그런 어떤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블루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컬러 키워드랑 이 블루의 이 공간의 키워드랑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 공간에 있는 거를 어떻게 적용할까? 어떤 인테리어를 할 때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컬러를 하시되 나한테 맞는 업종, 가구점을 하는데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하는 것보다는 가구점을 했을 때 좋은 컬러 몇 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 몇 가지를 골라서 그 중에서 중간 타협을 해서 포인트로 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간이 훨씬 더 살아나고, 왜냐면 여러분이 계속 사업장에 상주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만약에 작은 공간이다 그러면 크게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화이트 톤이라든지 블루 톤을 썼을 때는 굉장히 공간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면 좋고, 화이트 톤은 굉장히 깨끗한 느낌이 나죠. 그 대신에 우리가 관리 감독이 힘들기 때문에 화이트 톤은 많이 안 쓰는데, 블루 톤은 음식점이 아닌 이상은 저는 추천을 괜찮다고 해드려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왔을 때도 되게 안정감이 느끼고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뭔가 세련미가 있어요. 블루의 인테리어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니까, 아까 블루는 하늘과 바다에 대한 느낌이라고 하면, 그린은 산에 대한 느낌이에요. 우리 마음에 관한 컨텐츠인데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지쳤어. 이게 키워드가 그 마음 키워드랑 똑같거든요. 그랬을 때 산을 가죠. 그리고 공원을 보죠. 그리고 푸른 숲을 보죠. 그러면 호흡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호흡을 하면서 뭔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갔을 때 나무를 보면 뭔가 여유롭고 마음이 좀 가라앉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쵸? 그리고 자연스러워지죠.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내 마음이 편안한가? 그 다음에 내가 자연스러운가? 그래서 뭔가를 할 때 부자연스러운 건 말 그대로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과 편안하다는 말이 같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그린은 내가 마음형이고 그린 컬러가 좋은 게, 보통 카페나 이런 데 편한 휴식 공간, 힐링 테라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뭔가 여유 공간, 뭐 이런 데는 나무 같은 거 녹색 식물 많이 놓는 이유가 뭔가 쉼의 어떤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식의 상징, 쉼의 상징, 내 마음의 어떤 그런 편안함.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가장 편한 컬러가 그린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핫초 같은 거 요즘에 많이 컨셉으로 공간 인테리어 많이 쓰는데요. 저는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어딜 가나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약간의 어떤 쉼의 어떤 그런 시선이 보여지는 곳에 그런 쉼의 공간은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린 컬러는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중간중간에 많이 쓰는 거를 저는 권장해드려요. 우리 마음 컬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진실을 추구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그린 컬러는 좋아요. 그래서 항상 산의 상징, 공원의 상징, 자연의 상징, 나무의 상징입니다. 레드 컬러는 말 그대로 뭔가 활력이 넘치죠. 아까 팔다리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막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우울하고 다운됐을 때 레드 컬러는 생동감이 넘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호르몬이. 그래서 뭔가 내가 뭔가를 막 그렇게 분출하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내게 돼요. 그래서 흥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빨간 방, 파란 방, 노란 방에 우리가 옛날에 실험을 했었는데 그게 삼원색이거든요. 근데 빨간 방은 막 흥분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막 뭔가 흥분되는 거예요. 그 광기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빨간 방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런 것처럼 뭔가 나를 자꾸 이렇게 촉진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빨간색은 음식점도 좋고요. 뭐 나쁘지 않아요. 적당히 썼을 때 너무 과하게 쓰지 않고 빨간색은 포인트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사람이 뭔가 활력이 넘치고 피가 돌고 혈액순환이 되는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레드 컬러는 요즘에 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레드 컬러는 중간중간에 너무 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하는 컬러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오렌지 컬러예요. 시간이 이제 빨리 돼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렌지 컬러는 즐거움의 컬러예요. 즐거움의 컬러, 그리고 화려해요. 화려함의 컬러, 그 다음에 음식이 가장 맛있어 보이는 컬러예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즐거운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뭔가 내가 흥분되고 뭔가 즐거워지고 막 웃고 싶고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어지고 이런 어떤 컬러 키워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렌지 컬러는 정말 많이 쓰는 컬러이기도 하죠. 근데 오래됐을 때 조금 질려요. 그래서 적당히 오렌지 컬러와 뭔가 적당히 화이트 톤과 뭔가 이렇게 옐로우 톤과 예를 들어서 조금 적당히 믹싱 됐을 때 중간 톤인 골드 톤을 쓰거나 할 때도 좀 좋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내가 오렌지 컬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포인트로 들어가는 게 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식욕을 가장 맛있게 흥분시키고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컬러가 바로 고춧가루 색깔인 빨간색은 과해요. 근데 오렌지 색깔은 아주 좋아요. 오렌지, 옐로우까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그냥 베이비톤으로 맞춰놨는데요. 바이올렛과 핑크톤인데 예뻐요. 예쁜데 이렇게 색깔을 보면은 핑크도 포인트가 좋고요. 이렇게 바이올렛 컬러나 블루 컬러나 이런 컬러도 약간 포인트로 들어갔을 때 좀 예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러블리하거나 액세서리 집이나 예를 들어서 예쁜 거를 추구하는 집은 핑크톤을 많이 쓰고요. 뭔가 위로를 주거나 뭔가 위안을 주고 뭐 거기 들어와서 좀 편안함을 줄 수 있고 뭔가 거기서 뭔가 사람들이 뭔가 봉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희생정신을 가질 수 있고 뭔가 그런 컬러는 좀 바이올렛이나 뭐 이런 컬러들이 잘 맞거든요. 색깔로는 되게 예뻐요. 그래서 바이올렛도 너무 과하게 쓰면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바이올렛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바이올렛 컬러도 포인트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핑크도 너무 핑크하면 좀 질려요. 그래서 연한 핑크는 괜찮은데 이렇게 딱 진한 포인트만 주면은 약간 러블리하고 사랑스럽고 음식 맛도 좋고 핑크는 사실 다양하게 다 좋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튀진 않아요. 근데 바이올렛은 좀 튀어요. 그래서 핑크나 뭐 옐로우나 이런 색깔들은 다양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믹싱해서 써도 너무나 좋은데 옐로우도 조금 너무 뜨겁고 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컬러가 그래서 웜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웜톤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한 곳이 많잖아요. 화이트 톤도 관리가 좀 힘들죠. 그래서 웜톤이라든지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거 골드톤,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의 오렌지 톤, 이런 톤 음식점은 그런 게 좋고 뭐 블루, 로얄 블루 컬러나 뭐 바이올렛이나 핑크톤은 중간중간에 어떤 포인트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럭셔리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내거나 이럴 때는 흰색하고 골드하고 이렇게 믹싱해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분위기를 내주는 그런 분위기도 좋고 로얄 블루 컬러는 좀 깊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격이 좀 나가는 가구점이라든지 뭔가 좀 비싼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컬러로 많이 쓰죠. 진짜 깊이가 있는 색깔이다 보니까 깊이가 있는 또 그런 곳에 인테리어가 잘 맞습니다. 제가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해서 좋은 강의를 찾아뵙고요. 좀 앞에서 못한 얘기는 뒷편에서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